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을 바탕으로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되도록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인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내 아이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면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의 올바른 판단과 선행이 뒤따릅니다. 아이를 주도적으로 키워야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반드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가정의 규칙과 사회의 규칙과는 다르다는 것도 인식시키는 일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님이 먼저 올바르고 예쁜 거울의 역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 박수진. 세상이 병들어 어린이들이 아프다. 어른들이 비틀거려 어린이들이 걱정한다. 어른들이 사나워져 어린이들이 울고 있다. 어린이가 없으면 가정이 없고 어린이가 없으면 학교가 없고 어린이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어린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 어른들이여, 나이만 먹은 어른 말고 오늘만 아는 어른 말고 탐욕에 눈먼 어른 말고 엄마 아빠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모, 고모, 삼촌이라는 다정한 이름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믿음직하고 따뜻한 어른들이여, 어린이가 아프게 하지 말자. 어린이가 걱정하게 하지 말자. 어린이가 울게 하지 말자. 어린이가 자라 가정을 세우고 어린이가 자라 나라를 이끌고 어린이가 자라 세계를 빛내는 법. 그러니 어른들이여, 어린이가 밝게 웃을 수 있게 하자. 어린이가 산새처럼 제잘거리게 하자. 어린이가 종달새처럼 노래하게 하자. 어린이가 마음껏 꿈꾸며 달리게 하자. 어둠과 혼란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날마다 어린이들이 자란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 커간다. 어린이를 닮은 푸르고 푸른 5월이다. 시인 박수진님의 어린이를 위한 시였습니다.
시의 내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네, 그렇죠? 네. 조금 울컥하기도 네. 같아요, 마음이. 네. 진짜 여기 시가 너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직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아이들이 진짜 겉에 상처가 나는 것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맞습니다. 돌아보면. 네. 어린이가 밝게 웃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어른들이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결국 행복한 세상이 네. 되니까요.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의 내용처럼 어둠과 혼란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날마다 어린이들이 자랍니다. 그럼요, 잘하죠. 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의 첫 곡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눌게요. 선용 작사, 정윤환 작곡, 아이들은 박정은 노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즐거운 노래로 가득 찬 것은 집집마다 어린 해가 자라고 있어서다. 그 해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를 거야 아이들이 된 것은. 하지만 금방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나나나나나나나 또 밤인 것을 노래소리 들리지 않는 것을.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즐거운 노래로 가득 찬 것은 집집마다 어린 해가 자라고 있어서다. 그 해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를 거야 아이들이 된 것은. 하지만 금방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나나나나나나나 또 밤인 것을 노래소리 들리지 않는 것을. 선용 작사, 정윤환 작곡, 아이들은 박정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처럼 정말 이 세상에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네. 진짜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 뭐 이러면 정말 삭막하고. 그렇죠. 네. 사실은 아기들이 웃는 소리에 또 같이 웃고 그럼요. 가족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으면 진짜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할 것 맞아요. 같아요. 삭막할 것 같죠. 네, 네. 아이들이 없고 모두 어른들이야. 그리고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맞아요. 세상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좀 들려야 해요. 그럼요. 네. 들려야 그래야지 행복하죠. 어른들도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결국은 아이들이 웃음에서 나오는 게 어른들의 그럼요. 웃음소리거든요. 집안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좌우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하늘이 가정에 주신 하늘의 선물, 그쵸. 축복이에요. 맞아요. 축복. 이 복된 선물을 소중하게 잘 키워야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진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네. 역할도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애기들 큰애 때도 네.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위험한 거 있으면 얘들아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 또는 누구 어느 집 아이 이렇게 해서 때 되면 맞아요. 얼른 가서 밥 먹어라 또 아니면 먹을 거 있으면 하나 챙겨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다 마을이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네. 학교 또 학부모들 또 사회 이웃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기울여서 그럼요. 어린이들을 잘 키워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마을의 희망이 정말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신과의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낳았고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이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로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그런 그런 부모님도 부모님들이 많아요. 많다는 겁니다. 네.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식들은 선택권 없이 태어났어요. 맞아요. 네,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교육을 시키려고 강요를 하는 맞아요. 강요 교육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좀 인식 개선 조금은 그래도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런데 잘 이제 되겠네. 이런 말을 하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네.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말을 했다가 부모님들께 댓글로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셨겠네요.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잘 성장할 때까지 책임을 다해서 그럼요.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부모의 그것이 부모의 의무죠. 의무죠. 맞아요. 네, 그거는 정말 부정하지 못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왠지 부모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아요. 부응하지 맞추라고 못하면. 그쵸.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것은 강요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려면 우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야 그렇죠. 한다는 좋은 거죠. 본보기가 돼야지. 또 그렇죠. 좋은 어른으로 클 수 있게. 네, 어떻게 키워야 한다 뭐 이런 것에는 어느 것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요. 없죠. 내가 정한 답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정답을 어른들이 정말 잘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노래 하나 더 듣고 가요. 네. 강소천 작사, 나훈영 작곡, 어린이 노래. KBS 딩동댕 어린이들 노래입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같이 하늘 보고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같이 나도 씩씩하게 어서 자라서 나라의 기둥 되자 우리 어린이 햇님 보고 방긋 웃는 꽃송이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송이같이 햇님 보고 방긋 웃는 꽃송이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송이같이 나도 곱게 곱게 어서 피어서 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 어린이 강소천 작사, 나훈영 작곡, 어린이 노래. KBS 딩동댕 어린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교과서 동요로 많이 알려졌죠? 네. 많이 익숙한 노래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는 진짜 듣고 불러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음악 교과서에 이 곡이 수록되어 있었어요. 요즘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뭐 요즘에는 뭐 국정교과서가 아니다 보니까 음악 네. 교과서도 워낙 다양하지 않을까 그죠? 좀 맞아요. 이렇게.
출판사마다. 네. 그리고 네. 음악 교과서를 잘 안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진짜. 저희 애가 있어도 음악 교과서를 잘 안 들여다본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죠. 그랬고 선생님 원래 쓸 때. 음악책부터 제일 먼저 펼쳐봅니다. 맞아요.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무슨 노래가 들어있나 노래 다 불러보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어렸을 땐 제가 피아노 쳤으니까 피아노로 침 그렇게 쉬면서. 해보고 피아노가 아니라 그때 풍금이었죠. 풍금으로. 네. 강소천 시인의 동시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동만세 네. 오프닝 동시로 제가 아기와 나비 낭송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찾아보니까 또 재미있는 동시가 하나 있어서 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송아지라는 동시인데 궁금하시죠? 네. 네. 낭송해드릴게요. 송아지 강소천 음매 가다가는 멈춰서서 또 어미소를 불러본다. 음매 어미소 대신 메아리가 대답한다. 음매 송아지는 그게 정말 어미소의 대답인 줄만 안다. 음매 송아지는 자꾸만 앞산을 향해 걸어간다. 재밌지 않나요? 음매 음매라기보다 음모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자꾸 읽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시를 그냥 재미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미소가 보고 싶어서 음매 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어미소 대신 메아리가 대답한다고 했고 네. 어미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러네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슬퍼졌어. 그러니까요. 재밌다고 읽었는데 갑자기 슬퍼지네.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자다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네, 아기들은 엄마를 떠나 있으면 진짜 대부분 불안해하잖아요. 맞아요. 불안장애. 그래서 애착 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옆에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죠. 아이들은. 요즘 엄마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작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아이 곁에 없는 경우가 맞아요. 많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엄마였잖아요. 뭐 조정아 쌤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을 그래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께 잠깐 맡긴다거나 또 일하는 엄마들은 또 어린이집을 또 빨리 그쵸, 보내잖아요. 일찍 보냈죠. 네.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뭐 아이들을 키우게 될 때 정말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으로 아이를 키워보는 거니까 그렇죠. 처음이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엄마 곁을 떠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학교 생활을 하는 초등학교 때부터는 또 이걸 제일 싫어한대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는 조금 네. 뭘 싫어할까요? 시험 보는 거 싫어하는데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네. 거지만 시험을 제일 시험 싫어한다고 보는 거.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초등학교는 요즘엔 시험이 많이 다시 부활을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네. 없어졌었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제 받아쓰기라도 시험 맞아요. 보고. 네. 받아쓰기. 단원 평가. 네, 덧셈 뺄셈이라도 시험 보고. 맞아요. 예전에는 그 시험이 더 많았어요. 네. 그땐 진짜 싫어했죠. 시험 보는 거. 맞아요. 네. 아이나 어른이나 시험은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여기서 시험에 관한 동요 한 곡 또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여 작사 작곡 어른이 되는 시험 꿈초롱 아이들 노래입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풀어도 아직도
김장녀 작사 작곡 어른이 되는 시험 꿈초롱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07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트위스트 춤을 추고 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네네네. 노란 셔츠 입고 네. 이렇게 스카프 메고. 네. 아니 학교 시험이라기보다 이 노래는 인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한 노래네요. 네. 어른이 되는 시험이 있을까요? 뭐 없겠지만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저는 부모 시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부모가 되려면 네. 부모가 시험을 되려면 좀 봐야 될것 약간의 같아요. 시험이 있어야 되지 한 않을까. 10문항이라도. 그렇죠. 아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시험을 좀 맞아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 키워보는 거니까 아이들을 그렇죠.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도 좀 있고 네. 네, 부모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어른 교육, 음. 부모 교육, 조부모 교육도 네, 맞아요.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걸레로 입 닦아주면 안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강아지 발 닦아주고 맞아요. 있고 한귀퉁으로는 아이 입 닦아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이제 기겁을 하죠. 그렇죠. 네. 며느리들 당장 네. 데리고 가. 그런 일이 제가 있었습니다. 이웃사촌 교육까지도 필요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세상에 얼마나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도 많이 네, 일어나고. 아니 세월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정서적인 그런 평안함이 없어서 그런가요? 각박해지는 세상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살기가 좀 어려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네.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도 많이 볼 때마다 네, 가슴이 아프고 또 특히 아이들에 대한 사건 사고는 정말 맞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아니 그리고 화도 나고요. 네, 맞아요.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이런 부모들도 네. 많고 막 이러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진짜 부모 교육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 부모 교육을 하고 나서 통과된 사람들만 애기 아이를 낳게. 낳을 수 있는 자격증을 좀 줘야 줬으면 돼요?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부모 교육 받으러 요즘 애들 많이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세요. 네. 상담소도 많이 네, 늘어난 맞아요. 것 같고요. 네. 또 꼭 기관을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그럼요, 얼마든지 이런 그럼요.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네, 들을 수 네. 있잖아요. 요즘엔-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TV 매체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런 맞아요. 인식이 개선이 안 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네. 안타까운 아기들이 먼저 가거나 뭐 또 고통을 맞아요. 받거나 이런 게 있죠. 네. 이 주변에서도 좀 관심 있게 그럼요. 동네 아이들, 이웃집 아이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모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꼭 대면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매우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거든요. 네. 스펀지와 같아서 주는 대로 이렇게 그럼요. 스며듭니다. 네.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당한 교육을 잘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어른이에요. 맞아요. 어른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기분대로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이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른들이 고집이 세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을 누가 당했느냐 말이죠. 그쵸. 아이가 고집 센 거요? 다 부모님 닮아서 고집 센 그렇죠. 거예요. 부모의 거울. 네, 정말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오로지 음. 자기 자식만 잘.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상담센터에서 부모 상담을 하는 것을 옆방에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어쩌다가 듣게 됐어요. 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귀가 계속 쫑긋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 얘기니까 또. 네, 그래서 소머주기로 막 집중을 해서 막 잘 들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 얘기인즉슨 5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어요. 네. 아이가 이제 사릉놀이를 아빠하고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아빠랑 막 사릉놀이 해 아빠 막 이렇게 졸랐는데 아빠는 네가 놀던 장난감을 이거 치우고 정리하면 놀아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아빠는 약간 훈육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리고 결국은 혼내고 끝나는 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빠 말을 안 들었다고 아빠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엄마가 보기에는 아빠가 좀 기다려주지 않고 아빠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집중력이 짧잖아요. 맞아, 짧죠. 네, 뭐 치우다가도 막 그 장난감 바구니랑 머리에 쓰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 맞아요. 치우는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빠가 그동안 그 장난감 치우는 시간이 13분이나 걸렸답니다. 어. 그런데 그동안 아빠는 다른 일을 할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이와 차량놀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러 갔답니다. 아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갔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속상해서 또 울었겠죠. 엄청 속상했겠죠. 울고 떼우를 부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빨리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꾸짖었고 아이는 또 네가 울었고. 빨리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그렇죠. 됐구나.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은 울음바다로 끝났고 그냥 아빠의 그냥 혼냄으로 꾸짖음으로 끝난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상담 선생님이랑 주고받는데 아빠가 굉장한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장난감을 빨리 안 치워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정아쌤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 좀 기다려 주시고 그 연령대의 그 특성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 특성들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아이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도 그럼요. 달라지셨을 건데 그러니까 아빠가 약간 부모 교육 엄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빠도 좀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아빠 상담을 먼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빠가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아이가 5세잖아요. 네, 그럼 그럼요. 5세의 그렇죠. 성장 발달 이런 네, 거 그걸 정서 이해하셔야지. 발달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아이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좀 기다려주고 그럼요.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옆에서 참견하고 싶어갖고 혼났는데 참았어요. 5세,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 5세지만 걔네들이 몇 개월이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나이는 세상에 5세여도. 태어난 지만 한 3년, 그렇죠, 뭐 3, 4년 그렇죠. 된 애들인데. 네, 3년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네, 보면. 만 나이로 뭐 이렇게 네, 따지면. 맞아요. 네. 부모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가 되는 교육을 스스로 찾아서 책을 참고하든지 강연을 참고하든지 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정말 아이들을 훈육하기 전에 부모의 올바른 모습을 먼저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모든 아이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 부모의 문제는 어른의 문제이고 네. 또 사회의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아,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아이한테 또 부모도 상처를 받는 경우도. 네. 사춘기. 사춘기 애들한테 또 부모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소통하는 그렇죠. 거, 부모와 이야기 나누는 맞아. 것이 이 습관이 안 된 아이들이 맞습니다. 사춘기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다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맞아요. 돌아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항상 어린 아이들한테 조금 다시 부메랑이 돌아서 자기한테 그렇죠. 꽂히지 않도록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때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어릴 때는 너무 그럼요. 어리니까 자기가 힘이 그렇죠. 약하니까 부모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크면은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거예요. 키도 크고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부모에게 좀 반항해도 그렇죠. 된다. 자기 뜻을 밝히는 거죠. 음. 이것은 부모님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요. 상하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명령해서 아이가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저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보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변 사람들과 또 원만하게 함께 살아나가는 것을 또 같이 배우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아이들과 좋은 소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노는 거? 너는 게 제일 좋아. 노래 듣잖아요. 친구들 모여라. 네. 어릴 땐 친구고 노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뭐. 맞아요. 네. 친구랑 노는 것도 즐겁겠지만 아이들은 아빠 엄마랑 노는 그럼요. 것을 가장 좋아한대요. 음,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공부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진짜 쉽지가 않은 것 아, 같네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계속 공부.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가정은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좀 놀이공원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좋죠. 네, 아이들 놀이공원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네, 노래 들을게요. 네. 박수진 작사, 조원경 작곡, 놀이공원 가는 날, 김민기 노래로 듣겠습니다. 신나게 달려갈까 월월 날아서 갈까 놀이공원 가는 날은 가슴이 두근두근 꼬막 1차 목마 타기 정말 재미있고 하늘 나는 청룡열차 보기에도 아찔해요 솜사탕 입에 물면 괜히 무방긋 웃어요 랄랄랄랄랄라 신나는 놀이공원 가는 날 놀이공원 가는 날 아빠 무등 타고 갈까 구름을 타고 갈까 놀이공원 가는 날은 가슴이 콩닥콩닥 비행 없이 보트 타기 정말 재미있고요 흔들흔들 바이킹은 보기에도 신이 나요 솜사탕 입에 물면 괜히 무방긋 웃어요 랄랄랄랄랄라 신나는 놀이공원 가는 날 놀이공원 가는 날 박수진 작사, 조원경 작곡, 놀이공원 가는 날, 김민기 노래였습니다. 재밌네요. 네, 놀이공원 가고 싶네요. 네. 이 노래는 희망동요 프로젝트 음반 희망 더하기 2에 발표된 곡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는 해마다 희망 더하기 프로젝트로 음반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음악회까지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인가 음반을 만들지 않고 음원을 만들어서 또 발표회도 하고 그 음악회 동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동요 협회들은 이제 음반을 만들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 파랑새 창작동요회에서만은 음반을 반드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만들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소장하시, 기록도 좋아하시고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소장하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맞아요. 또 파랑새 창작동요회에서 나오는 음반은 오케스트라 음원이에요. 맞아요. 다른 곳은 오케스트라 미디 음원. 음원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음원으로 또 이제 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좋아요. 또. 네. 근데 진짜 너무 또 자꾸 음원으로만 되는 것도 불편하기는 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또 진짜 소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CD로 뭔가 남겨지는 네, 맞아요. 그런 맛은 없죠. 맞아요. CD를 네.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진도 들어가고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기록에 사진도 남아서 들어가죠. 좋은데요. 네. 오늘 동반세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이들이 어쨌든 걱정이 없고 네.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건 좋아한다고 마냥 놀게만 할 수도 없고 그럼요. 또 공부만 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잘 컨트롤 하셔야겠어요. 정아쌤은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수연이가 노는 시간이 좀 얼마나 돼요? 수연이는 생각보다 좀 노는 시간은 많아요. 많아요? 네. 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영어 학원 하나 다니고 있어요. 네. 영어는 또 잘해야 그렇죠. 되니까. 아니, 그냥 뭐 영어는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그냥 매일 그렇죠. 매일 하게끔 그냥 글로벌 그거는- 시대니까. 네네네. 그거는 매일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집에서 그냥 약간의 동영상 강의로. 네. 네. 만화 애니메이션, 네. 미쿡 애니메이션이라도 맞아요. 미쿡 애니메이션이라도 좀 틀어주고 맞습니다. 이렇게 쉐도잉 따라서 읽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자꾸 해주시면 그럼요. 언젠가는 귀가 트인다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어릴 때 아이와 자주 놀러 다니셨나요?
야, 놀러 다니는 거는 자주 다니고. 많이 다니셨죠? 네.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요? 대천에 차박 갔다 왔어요. 오, 그래요? 좋았겠네요. 저희는 그냥 즉흥적으로도 여행을 그냥 너무 좋다. 가고 싶으면 가자. 네, 그 좋은데요. 네. 요즘에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제가. 그래요?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자주 데리고 갔었어요. 네. 시간이 날 때마다.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는 땡땡 월드가 있었어요. 땡 땡땡 월드 맞아요. 이게 있었는데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1년 회원권을 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고 싶을 때. 바람이 부나 이렇게 갔었는데 놀이월드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았거든요. 네. 놀았는데 실내도 실외도 그쵸, 있고 있죠, 이렇게 거기는. 있으니까 비 와도 별 상관이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맞아요, 퍼레이드 좋지. 퍼레이드 시간 되면은 딱 앉아서 다 구경하고 구경하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네. 그런 화려한 거를 좋아했는데 아마도 아이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이들 퍼레이드 굉장히 좋아해요. 네. 동물극장도 좋아했어요. 네. 동물극장 가면 이렇게 인형 다람쥐 같은 애들 3마리가 나와갖고 맞아요. 기계적으로 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음악을 해서 그런지 음악하는 뭐가 있으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셨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것 큰 같아요. 딸이 그래서 음악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좀 이상한 거. 큰 애가 마스코트 인형을 너무 막 기겁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 탈쓴 네, 네. 그런 걸. 네. 오. 다른 아이들은 신나서 막 가서 사진 신기해서 막 찍고 막 그쵸, 이런 만져보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막 제 뒤에 숨고 막 무서워서 막 아, 진짜. 다른 애들이 신나서 팔짝 뛰는데 오. 우리 애는 무서워서 팔짝 뛰어요. 사실 수연이도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요. 네, 무섭대요. 아이들이 조금 내성적인 아이들이 맞아요. 조금 그런가 네, 봐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크기가 크니까 좀 그쵸. 무서워서. 네.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새 자라서 오히려 저에게 잔소리도 하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원 쌤은 아이들에게 좀 잔소리 하는 편이세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안할 수가 아무래도 있나? 엄마이다 보니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잔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럼요. 한마디 하는 게 다 잔소리죠. 근데 그렇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노력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자꾸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왜 한마디 더 하게 되냐면 한 번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한 번에 좀 얘기할 때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만 맨날 네. 이것만 하고 그럼 약속을 꼭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서약서를 받던지. 자,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할 때 안 듣는지 왜 그러는지 노래로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수영 작사, 김경은 작곡, 사랑 잔소리, 위드 프렌즈 노래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똑같은 말 오늘 벌써 세 번째 알았어요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오늘 잔소리는 달나라로 보내고 내일 해 뜨면 다시 얘기해요 알아요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사랑 잔소리 한 번만 더 날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알아요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사랑 잔소리 한 번만 더 날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오늘 벌써 세 번째 똑같은 말 오늘 벌써 세 번째 알았어요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오늘 잔소리는 달나라로 보내고 내일 해 뜨면 다시 얘기해요 알아요 나를 위한
이수영 작사, 김경은 작곡, 사랑 잔소리, 위드 프렌즈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9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키우려면 인내심이 말도 못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럼요. 진짜 사랑만 주고 막 이렇게 키우고 싶죠, 다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네. 혼내키지 않고 정말 그럼요.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고 하지만 네, 원하는 거에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그럼요. 같고요. 그리고 또 잔소리 안 하고 키우고 싶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요. 듣는 사람은 잔소리, 우리는 안전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아이가 또 바르게 컸으면 하는 그럼요. 마음으로 그럼요. 또 하는 잔소리를 소리죠. 하는 건데 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요. 잔소리가 사랑이에요. 그럼요. 나중에 부모님들 돌아가셔 음. 보세요. 그러면 그 잔소리도 그립습니다. 네, 맞아요. 관심이 없으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사랑 잔소리라는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마음인 듯합니다. 그렇죠. 오늘 벌써 세 번째 번째. 똑같은 말. 오늘 벌써 세 번째 알았어요. 네.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던데. 오늘 잔소리는 달나라로 보내고 내일 해 뜨면 다시 얘기해요.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잔소리를 왜 자꾸 하실까요?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안 되니까. 맞아. 엄마 이따 할게요. 이러니까. 맞아요. 자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이야기했을 때 네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참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수연이도 분명히 이거 하자 그러면은 네 잠깐만요. 이거 하고요. 하기 시간이 10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또 맞아. 게다 보면 또 큰 소리가 나오고. 근데 네. 어느 순간은 또 한 번에 얘기했을 때 딱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칭찬을 또. 네, 칭찬을 해줘야죠. 또 해야죠. 그럼요. 사실 밥 먹으라 하는 것도 밥을 딱 차려놓고 엄마의 마음은 따끈했을 때 먹이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그럼요. 밥 먹어라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이거만 식은 보고요. 다음에 나와. 맛이 없을 때 먹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맞아요. 그럼 속상해서 엄마들은. 맞아요. 한토리 또 하지. 그렇죠. 따끈했을 때 먹이고 싶은데. 그럼요. 그것을 이 어른이 되고야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아유, 참. 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요. 경험이고 과정이라서 본인들이 겪어봐야 그 힘듦을 알고 어려움을 그럼요. 알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일관성 있는 교육 정말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네,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 그럼 그거 중요합니다. 아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부모. 네, 부모님의 문제니까 아이에게 강요 또는 명령보다는 아이의 말을 일단 잘 들어주시고 아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을 할 수 없고 그때부터 아이와 대화 단절이 되겠지요. 그럼요. 어쨌든 부모 아이들과의 이해 소통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대화 단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우리 나눴듯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맞아요. 겪잖아요. 그때는 그 시기를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지내게 그럼요. 하려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연습들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대화를 하는 연습들. 아이들을 뭐 방목해서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목은 차라리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동들처럼 양들을 쫙 풀어놓고 목동들이 시야에 두잖아요. 그렇죠. 그 자유롭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치와 방관은 안 됩니다. 맞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세상이 너무 험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관심과 사랑을 정말 듬뿍듬뿍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요. 이번에는 꿈을 많이 키우라고 우리 또 꿈 키우는 놀이터 이 노래 좀 듣겠습니다. 네. 이소진 작사 손민정 작곡 꿈 놀이터 햇살나무 중창단 노래로 듣겠습니다. 히 자라나는 저 파란 하늘 보면 우리차 다리 타고 서 높이
이소진 작사, 손민정 작곡, 꿈 놀이터, 햇살나무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편곡도 너무 잘 돼 있네요. 네. 이 곡은 2017년도 희망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 희망창작동요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옛날에 했을 때 참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동요제를 그렇군요. 통해서. 네. 아이들의 꿈 놀이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요. 어릴 때부터 꿈을 갖는 연습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어느 중학교에 수업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또 선생님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얼마 안 했지만 네. 네.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꿈은 뭐니 한 사람씩 말해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씩 자기의 꿈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꿈을 뭐 직업과 혼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변호사, 의사, 간호사, 뭐 과학자, 대학 교수, 교사, 뭐 패션 디자이너 뭐 이렇게 직업군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아이는 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꿈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없니? 그래서 질문을 바꿨죠. 네. 꿈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꿈이라고 이야기한 그 직업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네. 네. 그랬더니 뭐 어떤 어른이 됐으면 좋겠니 하는 질문에 아이들은 나는 뭐 이걸 통해서 남의 어려운 사람을 대변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꿈을 그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한 직업은 부모의 바램. 그렇죠. 네. 맞아요. 부모의 바람이거나 그 직업이 좋아 보여서 그 직업이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네. 혹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사회 통념상 그 직업을 또 우대하니까 그렇게 학생들이 말한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꿈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거나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꿈을 잘 안 꿉니다. 맞아요. 예. 우리 아이도 큰아이는 현모양처였어요. 그냥 꿈이. 근데 지금 열심히 음악 작업을 하시고 네, 맞아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결혼할 생각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하겠죠? 하겠죠. 모르겠어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야,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민식 작사, 강동수 작곡, 엄마 아빠께, 김재서, 김민솔 노래입니다. 엄마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넌 참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야말로 저의 보물 1호예요. 하늘이 높고 파란 건 꿈을 키우라는 의미죠. 냇물이 맑은 건 깨끗한 맘을 간직하라는 의미죠. 엄마,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엄마는 제게 하늘이고 냇물입니다. 파란 꿈을 심어주시고 해맑게 해주시잖아요. 엄마는 하늘이고 냇물입니다. 가끔씩 제가 엄마 속을 썩혀드려서 엄마가 저 몰래 눈물 훔치실 때면 그거 아세요? 후회하며 저도 울어요. 하지만 엄마,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엄마의 따뜻한 손, 편안한 말이 되드릴게요. 엄마 손 잡고 시장도 보고 여행도 함께 할게요. 엄마는 하늘이고 냇물이세요. 아빠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넌 무지개보다 예쁜 빛이란다.
아빠가 힘들 때 너는 한 줄기 빛이야 라고요. 그런데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야말로 저의 영원한 빛이에요. 바다가 파도 치는 건 항상 부지런하라는 의미죠. 바람이 불어오는 건 늘 새로라는 의미죠. 아빠,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빠는 제게 바다이고 바람입니다. 부지런함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빠는 바다이고 바람입니다. 가끔씩 제가 아빠 속을 썩혀드려서 아빠가 저 몰래 한숨 뱉으실 때면 그거 아세요? 한숨 지며 저도 울어요. 하지만 아빠,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아빠의 발톱은 영롱한 귀가 되드릴게요. 아빠는 쉬고 영화도 보고 산보도 함께 할게요. 아빠는 바다이고 박민식 작사, 강동수 작곡, 엄마 아빠께, 김재서, 김민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요. 네, 맞습니다. 읽고 그 사랑을 또 느낍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들도록 아이들은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요. 잘 보이고 싶고. 그럼요. 부모님한테.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보죠. 그럼요. 네. 보죠. 아, 오늘 노래 전반적으로 다 정말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싶고 네. 부모님께도 들려주고 싶고 막 다 맞아요.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이네요. 정말. 네, 감동스럽죠, 서로. 노래들이. 네. 결국 서로 눈치 보는 것은 뭐 맞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님은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지. 아이들은 부모님의 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마음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예의를 잘 지키고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서로의 마음을 좀 덜 다칠 것 같은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동요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결국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 그렇죠. 또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네. 소중하게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히 아이들 눈치 주지 마시고 부모님 잔소리 하는 거 말 안 듣는다고 혼내지 마시고요. 아이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시고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아이들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남의 탓만 하고. 네, 아이들은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귀하고 소중한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른들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대리 작사 작곡 뛰어놀자 콩콩콩 꿈을 그리는 소리요정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